박순자는 아침 7시에 눈을 떴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마포구 합정동 빌라 3층. 그녀가 남편과 함께 35년을 산 집이었습니다. 남편 박철수가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10년이 흘렀습니다. 순자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벽에 걸린 달력을 보았습니다. 5월 12일 토요일에 빨간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아들 민수의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이제 사흘 남았습니다. 이제 곧이네.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순자는 안방 옷장을 열었습니다. 제일 안쪽에 고이 접어둔 보자기가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풀었습니다. 옥색 치마 저고리가 나타났습니다. 을지로 한복집에서 맞춘 패백 한복이었습니다. 150만 원이었습니다. 순자가 평생 살면서 자신을 위해 쓴 돈 중 가장 큰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아깝지 않았습니다. 외아들의 결혼식이니까요. 며느리에게 큰절을 받을 때 입을 옷이니까요. 순자는 한복을 입어보았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71세 여자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한복이 잘 어울렸습니다. 민수가 보면 좋아하겠지. 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순자는 한복을 다시 벗어 정리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김치, 간단한 한 끼였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은 언제나 소박했습니다. 식사를 하며 순자는 지난 3년을 떠올렸습니다. 민수가 지은을 데려온 것은 2021년 가을이었습니다. 프리랜서 디자이너인 민수는 수입이 불규칙했습니다. 지은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강남구 역삼동에 월세로 살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결혼하려고요. 민수가 말했을 때 순자는 기뻤습니다. 35살, 이제 가정을 꾸릴 나이였습니다. 지은도 예쁘고 착해 보였습니다. 축하해, 민수야. 순자는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근데 엄마, 우리 형편이 좀 어려워서요. 월세가 60만 원인데. 민수의 말이 흐려졌습니다. 순자는 알아들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엄마가 도와줄게. 결혼 준비하느라 힘들 텐데. 그날부터 순자는 매달 60만 원씩 민수의 통장에 입금했습니다. 신한은행 마포지점에서 자동이체를 설정했습니다. 월세였습니다. 처음에는 6개월만 돕자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도 민수의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요. 제가 큰 프로젝트 따면 바로 갚을게요. 민수는 항상 그렇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끊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길거리에 나앉을 수는 없으니까요. 월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명절마다 용돈을 줬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하면 30만 원씩 보탰습니다. 냉장고가 고장나면 새 것을 사줬습니다. 민수가 교통사고로 차가 파손되었을 때는 수리비 200만 원을 냈습니다. 작년 추석 때는 지은의 부모님께 드릴 선물을 사달라고 했습니다. 순자는 백화점에서 한우 세트를 샀습니다. 50만 원이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정말 최고예요. 지은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그 웃음이 좋았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좋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순자는 봉제 공장 재단사로 40년을 일했습니다. 동대문 평화시장의 작은 공장이었습니다. 손이 거칠어지고 허리가 휘도록 일했습니다. 민수 학비를 벌기 위해서였습니다. 남편 박철수는 중학교 기술교사였습니다. 월급이 많지 않았습니다. 부부는 허리띠를 졸라매며 살았습니다. 2014년 박철수가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순자의 나이 61살이었습니다. 남편은 사망보험금 5천만 원을 남겼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순자야, 이 돈으로 내가 편하게 살아. 민수 걱정은 하지 말고. 남편의 유언이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지키지 못했습니다. 민수가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모른 척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3년간 순자가 민수에게 준 돈을 계산하면 5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보험금이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남은 것은 20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연금이 있었으니까요. 한 달에 80만 원을 받았습니다.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오후 2시쯤 순자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결혼식 시간을 확인하려고요. 토요일 오전 11시라고 들었는데 정확한 장소를 물어볼 참이었습니다. 전화벨이 3번 울렸습니다. 누군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지은이었습니다. 지은아. 엄마인데 민수 바꿔줄래? 아, 어머님. 민수 오빠 지금 샤워 중이에요. 지은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언가 어색했습니다. 순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럼 지은아, 내가 알려줘. 토요일 결혼식이 어디서 몇 시에 하는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지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저희 어제 구청에서 혼인신고했어요. 뭐?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스몰 웨딩이 유행이잖아요. 가족들만 모여서 했어요. 구청 근처 레스토랑에서요. 순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제 했다고? 네. 어머님 원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어머님 모시면 양가 부모님 다 모셔야 하잖아요. 그럼 인원이 너무 많아져서요. 저희는 정말 특별한 분들만 모시고 싶었거든요. 특별한 분들. 그 단어가 순자의 귀에 박혔습니다. 그래. 특별한 분들. 순자는 중얼거렸습니다. 지은이 무언가 더 말했지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옥색 한복이 보였습니다. 150만 원짜리 패백 한복. 이제 입을 일이 없는 옷. 순자는 한복을 꺼내 안았습니다. 부드러운 천이 뺨에 닿았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특별하지 않은 사람이구나. 혼잣말이었습니다. 빈집에 메아리 쳤습니다. 저녁 6시 순자는 핸드폰을 켰습니다. 카카오톡에 민수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갑자기 결정된 일이라. 짧은 사과였습니다.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인스타그램을 열었습니다. 지은의 계정을 검색했습니다. 최신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사진이 여러 장이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지은, 양복을 입은 민수, 지은의 부모님, 지은의 오빠와 올게, 레스토랑 테이블에서 샴페인을 들고 환하게 웃는 모습들, 해시태그가 달려 있었습니다. 해시태그 소중한 사람들과 해시태그 가족 웨딩 해시태그 감사합니다. 해시태그 새 출발. 소중한 사람들. 순자는 사진을 하나하나 확대해서 봤습니다. 8명이 찍혀 있었습니다. 부모, 지은의 오빠 부부, 민수와 지은, 그리고 증인 2명. 순자는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합정동 거리에 저녁 불빛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퇴근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5월의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자에게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5천만 원이라는 돈이,
150만 원짜리 한복이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순자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하나씩 꺼내 펼쳤습니다. 입금과 출금 내역이 빼곡했습니다. 계산을 해봐야겠어. 순자는 공책과 볼펜을 꺼냈습니다. 숫자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월세, 생활비, 명절 용돈, 경조사비, 가전제품, 차량 수리비. 밤 10시가 넘어서야 계산이 끝났습니다. 총액은 5,040만 원이었습니다. 순자는 공책을 덮었습니다. 남편의 영정사진을 봤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작은 액자였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이 남긴 돈 제가 다.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언제나처럼 다정한 미소였습니다. 순자는 불을 껐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에 지은의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특별한 분들만 모시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특별하지 않은 사람이구나. 어둠 속에서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베갯잎이 젖었습니다. 하지만 슬픔 속에서 작은 무언가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이름을 붙일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체념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천천히, 조용히 박순자의 마음속에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의 이름을 알게 되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그 사이 한 번도 민수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도 지은도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순자는 매일 같은 일상을 반복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아침을 먹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했습니다. 오후에는 TV를 보거나 책을 읽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평범한 일주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5월 19일 목요일 오후 3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은이었습니다.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저 지은이에요.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일주일 전에 차갑고 무심한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다급하고 조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응, 순자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큰일 났어요. 이번 달 월세를 못 냈어요. 집주인 아저씨가 계속 연락하는데,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혹시 이번 달 이체 깜빡하신 거 아니에요? 확인해 보니까 입금이 안 됐더라고요. 순자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지은아, 순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내가 언제 그랬는데? 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특별한 사람들만 돕는다고 했잖아.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은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잖아. 결혼식에도 못 간 사람인데. 어머님 그건 오해예요. 저희가 설명을 제대로 못 드려서. 순자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순자는 받지 않았습니다. 5번, 6번 울렸습니다. 순자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에서 통장들을 꺼냈습니다.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3개의 통장이었습니다. 공책을 펼쳤습니다. 볼펜을 들었습니다. 숫자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월세였습니다. 2021년 9월부터 2024년 5월까지 60만 원씩 36개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2,160만 원. 순자는 숫자를 공책에 적었습니다. 다음은 생활비였습니다. 매달은 아니었지만 자주 보냈습니다. 엄마, 이번 달 카드값이 많이 나왔어요. 엄마, 병원비 좀 보태줄 수 있어요? 평균 30만 원씩 36개월. 1,080만 원. 명절 용돈이 있었습니다. 설날과 추석. 두 사람에게 각각 50만 원씩. 3년이면 6번. 600만 원. 작년 가을 냉장고를 샀습니다. 삼성 지펠 사도어. 할인받아서 280만 원이었습니다. 작년 겨울 민수의 차가 접촉사고로 파손되었습니다. 보험 처리를 하면 보험료가 오른다고 했습니다. 순자가 수리비를 냈습니다. 200만 원. 올해 설날 지은 친정 부모님께 드릴 한우 세트. 50만 원. 2월 지은이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습니다. 종합검진이었습니다. 건강보험이 안 되는 항목이 많았습니다. 80만 원. 3월 민수의 노트북이 고장났습니다. 새 맥북을 사야 한다고 했습니다. 일하는데 필수라고 했습니다. 200만 원. 4월 지은의 웨딩드레스 맞춤 비용. 어머님, 저 정말 예쁜 드레스 발견했어요. 근데 좀 비싸서. 순자가 냈습니다. 300만 원. 작은 돈들도 많았습니다. 택시비, 외식비, 명품 가방 수선비. 하나하나 기억해서 적었습니다. 계산이 끝났을 때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총액은 5,040만 원이었습니다. 순자는 공책을 내려다봤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남편 박철수가 남긴 보험금 5천만 원. 그보다 40만 원이 더 들어갔습니다. 순자 자신의 연금에서 보탠 돈이었습니다. 여보, 순자는 남편의 영정사진을 봤습니다. 당신이 평생 모은 돈이 다 어디로 갔는지 알아? 대답은 없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그저 웃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통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신한은행 통장에 210만 원, 우리은행 통장에 50만 원, 국민은행 적금 통장에 100만 원, 총 360만 원. 연금은 매달 80만 원 들어왔습니다. 관리비와 생활비로 5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민수에게 돈을 보내지 않는다면 한 달에 30만 원씩 저축할 수 있었습니다. 순자는 계산을 계속했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씩 모으면 1년이면 360만 원. 지금 가진 돈과 합치면 720만 원. 2년이면 1,080만 원. 2년. 순자는 중얼거렸습니다. 5천만 원을 다시 모으려면 거의 15년이 걸렸습니다. 순자의 나이를 계산했습니다. 71세에 15를 더하면 86세. 86세. 그때까지 살 수 있을까요? 살아있다 해도 건강할까요? 순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가방을 챙겼습니다. 통장 3개, 신분증, 도장,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신한은행 마포지점은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5월의 아침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은행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김대리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순자를 보고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머님 어서 오세요. 오늘은 무슨 일로? 순자는 창구에 앉았습니다.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자동 이체요. 끊으려고요. 김대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자동이체요? 어느 거요? 민수 통장으로 가는 거요. 매달 60만 원씩 나가는 거 다 끊어주세요. 김대리는 컴퓨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3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진 적 없는 자동이체였습니다. 어머님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으세요? 김대리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일이 있긴 한데 내일이에요. 아들 일이 아니라 그래도 3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하시던 건데. 순자는 김대리를 똑바로 봤습니다. 김 대리님, 제 돈 제가 관리하는 게 이상한가요? 아,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끊어주세요. 지금 당장요. 김대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꺼내 순자에게 건넸습니다. 자동이체 해지 신청서였습니다. 순자는 또박또박 글씨를 썼습니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처리됐습니다, 어머님. 다음 달부터는 자동이체가 안 됩니다. 고맙습니다.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은행 문을 나서는데 김대리가 불렀습니다. 어머님, 순자는 돌아봤습니다. 건강하세요. 김대리의 눈빛이 진심이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순자는 받지 않았습니다. 곧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전화 좀 받아요. 급한 일이에요. 순자는 문자를 읽고 삭제했습니다.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지은이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7통이었습니다. 문자는 10개가 넘었습니다. 엄마 왜 전화 안 받아요? 집주인이 내일까지 월세 안 내면 나가라고 해요. 엄마 제발요. 우리 잘못했어요. 어머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순자는 문자들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그리고 전부 삭제했습니다. 저녁 6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순자는 인터폰 화면을 봤습니다. 민수였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다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3번, 4번. 엄마, 나 민수야. 문 좀 열어줘요.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급했습니다. 순자는 인터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무슨 일이니? 엄마 문 열어줘요. 얘기 좀 해요. 여기서 해. 엄마,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잘못했어요. 결혼식에 엄마 안 모신 거 정말 미안해요. 지은이가 그러는 바람에 나도 어쩔 수 없었어요. 순자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엄마 제발요. 이번 달만 도와주세요. 다음 달부터는 안 그럴게요. 내가 일 더 열심히 해서 돈 벌게요. 민수야, 순자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너 몇 살이니? 35이요. 35살 먹은 남자가 엄마한테 매달 60만 원씩 월세를 받아내는 게 부끄럽지도 않니? 엄마 나도 형편이 어려워서. 3년이야. 3년 동안 너한테 5천만 원 넘게 줬어. 내 아빠가 평생 모은 돈이야.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너한테 물어볼게. 나 없이도 살 수 있니? 엄마, 대답해봐. 엄마 돈 없으면 너 어떻게 살 건데? 민수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엄마가 왜 이래요? 가족인데 서로 도와야죠. 순자는 인터폰을 껐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순자는 듣지 않았습니다. 30분쯤 지나서 민수는 돌아갔습니다. 인터폰 화면에서 그의 뒷모습이 사라지는 게 보였습니다. 순자는 창가에 섰습니다. 합정동 거리를 내려다봤습니다. 저녁 시간이라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퇴근하는 직장인들, 산책하는 가족들, 강아지를 데리고 나온 사람들, 모두 자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순자도 이제 자기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71년을 살았지만 정작 자신을 위해 산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남편을 위해, 아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고 싶었습니다. 순자는 공책을 다시 펼쳤습니다.
5,040만 원이라는 숫자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새로운 숫자를 적었습니다. 영원. 내일부터의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이 또 지났습니다. 순자는 민수와 지은의 연락을 모두 차단했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받지 않았습니다. 카카오톡은 차단 설정을 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조용했습니다. 그러다 사흘째 되던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5월 27일 월요일 아침, 순자는 현관문을 나서다 멈칫했습니다. 문 앞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얀 봉투였습니다. 이름도 없었습니다. 순자는 봉투를 들어 열었습니다.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손으로 쓴 글씨였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잘못했습니다. 엄마 없이는 못 살아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지은이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엄마를 정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민수 올림. 순자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다음 날도 편지가 왔습니다. 이번엔 지은의 글씨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결혼식 일은 정말 실수였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상처받으셨을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면 진심으로 모시겠습니다. 지은 올림. 순자는 이것도 버렸습니다. 수요일에는 택배가 왔습니다. 백화점 상자였습니다. 열어보니 고급 한과 세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30만 원짜리였습니다. 카드가 붙어 있었습니다. 엄마 몸 챙겨 드세요. 사랑합니다. 순자는 한과를 이웃 할머니에게 나눠줬습니다. 목요일 저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을 보니 지은이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지은이 30분 동안 서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현관 앞에 꽃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것도 이웃에게 줬습니다. 금요일에는 민수가 왔습니다. 저녁 7시였습니다. 인터폰 너머로 민수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수척해 보였습니다. 엄마 나야. 제발 문 좀 열어줘.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우리 진짜 잘못했어. 내가 지은이한테 단단히 말했어. 앞으로 엄마 잘 모시겠다고 약속했어. 침묵. 엄마, 나 지금 정말 힘들어. 프로젝트가 다 취소됐어. 돈이 한 푼도 없어. 이번 달 월세도 못 냈어. 집주인이 다음 주까지 안 내면 집 비우래. 순자는 창가로 갔습니다. 커튼을 쳐서 밖이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민수는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5월 31일 금요일 오전, 순자는 시장에 갔습니다. 합정시장이었습니다. 일주일치 식재료를 사려고요. 두부를 고르고 있는데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돌아보니 처음 보는 남자였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박순자 어르신이십니까?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구시죠? 남자는 명함을 꺼냈습니다. 순자는 안경을 꺼내 명함을 읽었습니다. 법무법인 정담. 변호사 이상훈. 변호사요? 순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네. 박민수 씨와 최지은 씨의 의뢰를 받고 왔습니다. 순자는 두부를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일로요? 어르신, 여기서는 좀 그러니 조용한 데 가서 얘기하시죠. 여기서 하세요. 순자는 단호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어르신, 민수 씨와 지은 씨가 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 내 건강은 멀쩡해요. 하지만 최근 행동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갑자기 가족과의 연락을 끊으시고 3년간 하시던 경제적 지원을 중단하시고 그게 왜 이상한데요? 어르신, 혹시 요즘 기억력에 문제가 있으신 건 아닙니까? 판단력이 흐려지신다든지. 순자는 변호사를 똑바로 봤습니다. 변호사님, 내가 왜 민수한테 돈을 안 주는지 아세요? 그건
얘네가 나를 결혼식에 안 불렀어요. 3년 동안 5천만 원 넘게 줬는데 특별한 사람이 아니래요. 이상훈 변호사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건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오해가 아니에요. 내 눈으로 봤어요. 인스타그램에 지은이 친정 식구들은 다 있더라고요. 어르신, 그래도 가족 아닙니까? 서로 이해하고. 변호사님, 순자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내 돈 내가 관리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럼 더 할 말 없어요. 순자는 두부를 집어들고 걸어갔습니다. 이상훈 변호사가 뒤따라왔습니다. 어르신, 만약 어르신의 판단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성년후견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순자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가족이 어르신을 위해 재산 관리를 대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순자는 돌아섰습니다. 이상훈 변호사를 노려봤습니다. 내가 미쳤다고요? 내 정신이 이상하다고요? 그런 뜻이 아니라 당장 꺼지세요. 안 그러면 내가 경찰 부를 겁니다.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어르신, 제 명함 받아두세요. 생각이 바뀌시면 연락 주십시오. 순자는 명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는 명함을 순자의 장바구니에 넣고 갔습니다. 순자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장을 본 것들을 내려놓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성년후견.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순자는 핸드폰을 꺼내 검색했습니다. 성년 후 견제도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해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하여 재산 관리 등을 대신하게 함. 순자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민수가 정말로 자신을 정신 이상자로 만들려고 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자기 뱃속에서 나온 아들이, 35년을 키운 아들이, 그날 저녁 순자는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밤 9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순자는 인터폰을 보지 않았습니다. 누가 왔는지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초인종이 계속 울렸습니다. 순자는 할 수 없이 인터폰을 받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서 있었습니다. 옆집 한명숙이었습니다. 순자는 문을 열었습니다. 명숙 씨, 순자 씨 괜찮아요? 한명숙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요. 아까 장에서 변호사랑 얘기하는 거 봤어요. 무슨 일이에요? 순자는 말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명숙의 따뜻한 눈빛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들어와요, 명숙 씨.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순자는 지난 일들을 모두 얘기했습니다. 결혼식 이야기, 5천만 원 이야기, 오늘 변호사 이야기. 한명숙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순자의 이야기가 끝나자 한숨을 쉬었습니다. 순자 씨 나도 비슷한 일 겪었어요. 네? 5년 전이에요. 우리 딸이 그랬어요. 맨날 돈 달라고 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나를 치매 환자 만들려고 했어요. 순자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요? 응. 병원 데려가서 검사받게 하고 의사한테 뭐라고 했는지 치매 초기래요. 나보고 요양원 가래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내가 혼자 다른 병원 가서 정밀 검사 받았어요. 결과는 정상. 그 서류 들고 딸한테 갔죠. 나 멀쩡하다. 너 다시는 돈 안 준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뒤는요? 처음 6개월은 연락 안 했어요. 그러다 딸이 전화했어요. 진짜 사과하더라고요. 지금은 관계가 좀 나아졌어요. 돈 얘기 안 하니까 편해요. 순자는 한명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명숙 씨,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어요. 근데 순자 씨, 지금 뭐가 제일 필요한지 알아요? 뭔데요? 준비요. 민수 씨가 정말로 법원에 신청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당할 건가요?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한명숙의 말이 맞았습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해요? 먼저 병원 가서 검사 받으세요. 치매 검사, 우울증 검사 다 받으세요. 정상이라는 진단서 받아두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될까요? 그리고 변호사 찾으세요. 민수 씨 편이 아니라 순자 씨 편인 변호사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집 자물쇠 바꾸세요. 민수 씨가 열쇠 갖고 있죠. 응, 바로 바꾸세요. 그리고 통장도 다시 정리하세요. 도장도 바꾸고요. 한명숙의 조언은 구체적이었습니다. 순자는 공책을 꺼내 하나하나 적었습니다. 한명숙이 돌아간 뒤 순자는 공책을 펼쳤습니다. 할 일이 적혀 있었습니다. 1. 병원 검사 2. 변호사 상담 3. 자물쇠 교체 4. 통장 정리 5. 도장 변경 순자는 달력을 봤습니다. 6월 1일 토요일이었습니다. 월요일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오랜만에 잠을 잘 잤습니다. 두려웠지만 동시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싸울 방법이 있다는 것, 혼자가 아니라는 것, 창밖으로 보름달이 떠 있었습니다. 순자는 달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앉아. 엄마가 미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증명할 거야. 순자의 눈빛이 달빛처럼 빛났습니다. 6월 3일 월요일 아침, 순자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검정색 블라우스에 회색 치마를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71세 여자의 얼굴이 또렷했습니다. 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서울대병원이었습니다. 신경과 예약을 해뒀습니다. 한명숙이 추천해준 의사였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갔습니다. 김민지 교수가 웃으며 맞았습니다. 어르신 앉으세요. 한명숙 어르신께 소개받으셨다고요? 네, 선생님. 오늘 무슨 검사를 받으러 오셨어요? 순자는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김민지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지기능 검사, K-MMC, 우울증 검사까지 다 해드릴게요. 오늘 다 끝날 겁니다. 검사는 3시간이 걸렸습니다. 기억력 테스트, 계산 문제, 그림 그리기, 질문에 대답하기. 순자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후 2시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민지 교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완벽합니다. 인지기능 정상, 우울증도 없으세요. 오히려 같은 연령대보다 점수가 높으세요. 순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단서 써주실 수 있나요? 당연하죠. 지금 바로 써드릴게요. 순자는 진단서 2통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보관용, 하나는 제출용이었습니다. 병원을 나오며 순자는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다음 날 화요일 순자는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한명숙이 소개해준 곳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발은 정민호 변호사가 나왔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어르신, 편하게 앉으세요. 순자는 지금까지의 일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정민호 변호사는 꼼꼼히 메모했습니다. 어르신, 증거 자료가 있으세요? 순자는 준비해온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통장 사본, 이체 내역, 지은의 인스타그램 캡처, 병원 진단서. 정민호 변호사는 서류들을 검토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료가 아주 잘 정리되어 있네요. 이 정도면 법정에서 충분히 어르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정말요? 네. 성년후견 심판은 신청하는 쪽에서 입증 책임이 있어요.
어르신이 정말로 판단 능력이 없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데 이 진단서가 있으면 불가능합니다. 순자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럼 제가 뭘 더 준비해야 하나요? 혹시 어르신을 지지해줄 증인이 있나요? 이웃이나 친구분들? 명숙 씨가 있어요. 옆집에 사세요. 좋습니다. 그분께 증인 부탁드리세요. 그리고 어르신, 앞으로 민수 씨나 지은 씨와의 대화는 모두 녹음하세요. 녹음요? 네. 혹시 협박이나 모욕적인 말을 하면 증거가 됩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요일 순자는 열쇠 가게에 갔습니다. 합정동 입구에 있는 작은 가게였습니다. 자물쇠 바꾸려고요. 디지털 도어락으로 하시겠어요? 그게 더 안전해요? 네. 비밀번호로 열고 기록도 남아요. 그럼 그걸로 해주세요. 오후에 기사님이 와서 설치했습니다. 새 비밀번호를 설정했습니다. 순자의 생일이 아니라 남편의 생일로 했습니다. 목요일 은행에 갔습니다. 김대리를 만났습니다. 어머님 또 오셨네요. 도장을 바꾸려고요. 새로 파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해요? 김대리가 절차를 설명해 줬습니다. 순자는 모든 통장의 도장을 바꿨습니다. 예전 도장은 쓸모 없어졌습니다. 금요일 저녁 한명숙이 찾아왔습니다. 두부 한 모를 들고 왔습니다. 순자 씨 준비 다 했어요? 응. 다 했어. 잘했어요. 이제 민수 씨가 뭘 해도 안전해요.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한명숙이 말했습니다. 순자 씨 나 하나 물어봐도 돼요. 뭔데요? 민수 씨가 정말로 법원에 신청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순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싸울 거예요. 내가 정상이라는 걸 보여줄 거예요. 잘 생각했어요. 그런데 순자 씨, 응? 민수 씨가 나중에 사과하러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용서할 거예요. 순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명숙 씨는 어땠어요? 나는 용서했어요. 근데 관계는 예전과 달라졌어요. 딸이 이제 함부로 안 해요. 서로 존중하는 사이가 됐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될 거예요. 시간이 걸리겠지만요. 6월 10일 월요일 등기 우편이 왔습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순자는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성년 의견 심판 청구 사건. 사건 번호 2024느 단일만 2345. 청구인 박민수, 최지은. 피청구인 박순자. 신문 기일이 적혀 있었습니다. 6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 서울가정법원 419호 법정. 순자는 정민호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법원에서 통지서가 왔어요. 예상했던 대로네요. 어르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준비한 자료가 있잖아요. 근데 떨려요. 당연해요. 하지만 어르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당당하게 나가세요. 전화를 끊고 순자는 한명숙에게 갔습니다. 통지서를 보여줬습니다. 명숙 씨, 정말로 법원에 가게 됐어요. 한명숙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 씨 괜찮아요. 내가 같이 갈게요. 증인으로 나설게요. 정말요? 당연하죠. 우리 이웃 아니에요. 순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웠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꺼냈습니다. 검정색 정장이었습니다. 남편 장례식 때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다림질을 했습니다. 구김이 펴졌습니다. 옷을 옷걸이에 걸었습니다. 6월 24일. 그날이 순자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될 거였습니다. 순자는 거울을 봤습니다. 71세 여자가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주름이 있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말했습니다. 거울 속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순자는 매일 법정에서 할 말을 연습했습니다. 공책에 적었습니다.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저는 박순자입니다. 71세입니다. 정신이 멀쩡합니다. 제 돈을 제가 관리하는 게 이상합니까? 한명숙 앞에서도 연습했습니다. 한명숙이 판사 역할을 했습니다. 어르신 왜 아들에게 돈을 안 주십니까? 아들이 저를 결혼식에 부르지 않았습니다. 3년간 5천만 원을 줬지만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좋아요, 순자 씨. 바로 그렇게 말하면 돼요. 6월 23일 일요일 밤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법정에 서야 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샤워를 하고 정장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어제보다 더 단단해 보였습니다. 가방을 챙겼습니다. 통장 사본, 진단서, 인스타그램 캡처본, 이체 내역, 모든 증거를 넣었습니다. 아침 8시 한명숙이 왔습니다. 같이 검정 정장을 입었습니다. 순자 씨 준비됐어요? 응, 준비됐어. 그럼 가요. 역사를 만들러.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이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시나요? 서울가정법원이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봤습니다. 6월의 서울은 푸르렀습니다.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랐습니다. 이길 수도 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3년 전의 그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돈으로 사랑을 사려던 여자, 아들의 눈치만 보던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순자는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여자였습니다. 택시가 법원 앞에 섰습니다. 순자는 내렸습니다. 법원 건물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한명숙이 팔짱을 꼈습니다. 가요, 순자 씨. 그래요, 명숙 씨. 두 사람은 법원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순자의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419호 법정. 그곳에서 순자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입니다. 419호 법정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순자는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옆에 정민호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한명숙은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맞은편에 민수와 지은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와 함께였습니다. 민수는 순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여성이었습니다. 김선영 판사였습니다. 사건 번호 2024는 아닐만 2345 성년 의견 심판 청구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가 먼저 말했습니다. 판사님, 청구인들은 피청구인 박순자 씨의 정신 상태를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가족과의 연락을 끊었고 3년간 해오던 경제적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비정상적인 행동입니다. 정민호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판사님, 박순자 씨는 서울대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진단 결과 인지기능 정상, 우울증 없음입니다. 진단서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선영 판사가 진단서를 검토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청구인 측증인을 부르겠습니다. 지은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선서를 했습니다. 증인 피청구인과의 관계를 말씀해 주세요. 시어머니입니다. 피청구인의 어떤 행동이 이상했습니까? 지은은 준비한 말을 했습니다. 갑자기 차갑게 변했다고, 연락을 끊었다고, 돈을 안 준다고. 정민호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증인, 피청구인이 3년간 얼마를 지원했습니까? 지은이 머뭇거렸습니다. 정확히는
모릅니다. 5,040만 원입니다. 증인은 작년 4월 결혼했죠? 네, 피청구인을 결혼식에 초대했습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증인 대답해 주세요. 아니요. 왜 초대하지 않았습니까? 인원이 많아져서. 증인의 친정 가족은 참석했죠? 인스타그램에 사진이 있습니다. 정민호 변호사가 프린트물을 제출했습니다. 지은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증인은 피청구인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특별한 사람들만 초대했다고요. 방청석에서 작은 소동이 일었습니다. 김선영 판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음은 민수 차례였습니다. 증인석에 섰습니다. 증인, 35세 맞습니까? 네, 직업은? 프리랜서 디자이너입니다. 수입이 불규칙하죠? 네, 그래서 어머니께 매달 월세를 받았습니까? 도움을 받았습니다. 3년 동안요?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증인, 어머니를 결혼식에 초대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건 지은이가 증인 자신의 결혼식입니다. 왜 어머니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민수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순자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저는 박순자입니다. 71세입니다. 김선영 판사가 물었습니다. 왜 아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중단했습니까? 3년 동안 5천만 원을 줬습니다. 남편이 남긴 유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은 저를 결혼식에 부르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돈을 주는 기계가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엄마입니다. 제 돈을 제가 관리하는 게 이상합니까? 김선영 판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30분 후 재판이 재개되었습니다. 김선영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본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피청구인 박순자는 서울대병원 정밀검사 결과 정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인지기능 판단 능력 모두 우수합니다.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비정상적 행동은 오히려 합리적 결정으로 보입니다. 김선영 판사가 민수와 지은을 받습니다. 청구인들은 3년간 5천만 원이 넘는 경제적 지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피청구인을 결혼식에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효도는커녕 기본적 예의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순자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피청구인이 경제적 지원을 중단한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35세 성인이 71세 어머니에게 의존하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입니다. 김선영 판사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본 법원은 성년 의견 청구를 기각합니다. 순자는 그제야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명숙이 달려와 안아줬습니다. 순자 씨 이겼어요. 정민호 변호사도 악수를 청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어르신. 법정을 나오는데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순자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엄마,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민수를 봤습니다. 35년을 키운 아들. 이제는 낯선 남자 같았습니다. 엄마 나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순자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내가 사과하길 바라는 게 아니야. 내가 스스로 서길 바라는 거야. 엄마, 너 이제 35이야. 엄마 돈 없이도 살 수 있어야 해. 그게 진짜 어른이 되는 거야.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자는 한명숙과 함께 법원을 나왔습니다. 6월의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성북동으로 이사했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전세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합정동 빌라를 팔아서 마련했습니다. 남은 돈으로 순자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노인학대방지센터에 2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센터장이 직접 감사 전화를 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이 돈으로 많은 어르신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제가 도움 받았으니까요. 이제 다른 분들도 돕고 싶어요. 제주도 한 달 살기 프로그램에 신청했습니다. 9월에 출발 예정이었습니다. 한명숙과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습니다. 같이 시장도 가고 영화도 봤습니다. 순자 씨 요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요? 응. 훨씬 밝아졌어요. 진짜 살아있는 것 같아요. 순자는 웃었습니다. 맞았습니다. 이제야 살아있는 기분이었습니다. 8월 어느 날 순자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나 민수야. 응, 엄마 나 취직했어. 순자는 놀랐습니다. 취직? 응. 작은 디자인 회사인데 정규직이야. 월급도 괜찮고. 그래. 지은이도 일 시작했어. 카페에서 일해. 둘이 벌면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아.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 이제 엄마 돈 안 받을 거야. 스스로 살아볼게. 민수야, 응? 잘했어. 짧은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가슴은 따뜻했습니다. 9월 1일 순자는 제주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한명숙이 공항까지 배웅 나왔습니다. 순자 씨 제주도 가서 재밌게 놀다 와요. 고마워요, 명숙 씨. 정말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요. 친구 사이에.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제주도 게스트하우스는 바다가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순자는 짐을 풀고 베란다에 나갔습니다. 파란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71년을 살았습니다. 그중 50년을 남편을 위해, 아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자신을 위해 살고 싶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제주도 잘 도착했어요?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사랑해요. 순자는 문자를 읽고 미소 지었습니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잘 도착했어. 너도 건강해라. 핸드폰을 내려놓고 순자는 다시 바다를 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3년 전 자신은 특별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수에게도 지은에게도.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자신이 가장 특별한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순자의 머리카락이 날렸습니다.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야, 잘했어. 이제 내 인생을 살아. 순자는 눈을 떴습니다. 석양이 더 아름다워졌습니다. 응, 여보. 이제 내 인생을 살게. 순자는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노트를 꺼냈습니다. 제주도에서 하고 싶은 일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해변 산책, 수채화 배우기, 요가 수업, 새로운 친구 만들기. 리스트는 길었습니다. 순자의 미래는 밝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해변으로 나갔습니다. 바다가 반짝였습니다. 60대로 보이는 여자가 요가 매트를 깔고 있었습니다. 순자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요가 하실래요? 저 처음인데요. 괜찮아요. 같이 해요. 순자는 옆에 매트를 깔았습니다. 두 사람은 요가를 시작했습니다. 바다 앞에서 아침 햇살 아래서 순자는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72년째 살아가는 인생. 하지만 진짜 시작은 바로 지금부터였습니다. 에필로그. 1년 후 순자는 성북동 아파트에서 작은 수채화 교실을 열었습니다. 한 달에 2번 이웃 어르신들이 모였습니다.
한명숙도 왔습니다. 순자 씨 그림 실력이 늘었네요. 많이 연습했어요. 민수는 가끔 전화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돈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안부를 물었습니다. 엄마 잘 지내요? 응. 너도 건강해라. 짧은 대화였지만 예전보다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는 행복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봄꽃이 피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특별한 사람. 이제 순자는 알았습니다. 그 의미를.